네, 이번 시간에는 제조 직무의 요구 역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제조 직무의 대표적인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이 그 직무에 하는 일과 그리고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이해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이 그 역량을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역량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고 그러면 그것들을 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나와 연결시켜야겠죠. 그래서 그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 강의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조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입니다. 우리 제조업은 크게 인풋과 아웃풋이 있다고 했죠. 여기 이제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다고 했는데 인풋은 원료나 반제품, 아웃풋은 반제품이나 최종 제품이다라고 했고 이 중간을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플랜트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팩토리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공장이라고 하고 이 사이에 여러 단위 공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풋부터 시작해서 아웃풋까지의 모든 디테일한 데이터를 당연히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추출할 수 있어야 분석할 수가 있고 관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제조업 현장에는 시스템적으로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수집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기본적이 되겠죠. 제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원가나 여기에서는 얼마의 원가가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 근데 문제라는 것은 문제가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라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소나 요인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데이터가 포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은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이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고 기본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우리 이제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추출해서 내가 분석을 한다는 거죠.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분포도를 그리거나 그래프를 그리거나 경향을 보거나 차이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점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 변동 요인을 핵심 원인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그 변동 요인과 관련된 지표나 기준이나 설정치를 바꿔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연결을 당연히 이제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 수집 및 활용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역량은 기본적으로 우리 필요한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강의에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이런 내용들을 접했을 때 나와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뭔가 해요. 그리고 그래야 실제 도움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다가오는 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준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한번 우리 학교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또는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대부분 이제 누군가와 함께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많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보 수집을 해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발표하고 공유하고 서로 토론하고 토의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죠. 근데 그런 준비들이 다 이 역량을 향상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은 그러면 인턴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일을 직접 해봐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험을 하면 조금 더 좋은 경험을 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에서도 충분히 이 역량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에서 내가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을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이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역량을 어떻게 더 키울 것인지 어떻게 더 향상시킬 것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역량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문제의식 및 분석력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조업에서는 이제 현장이라는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 그리고 여기에서는 현물이라는 것을 생산을 하죠. 이런 것들이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품. 예. 그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제품 말고도 현물은 뭐가 있냐면 이제 설비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현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설비에서도 뭐가 발생하냐면 문제가 발생해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걸 개선하는 일이 제조와 관련된 직무죠. 물론 지금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방향은 문제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기술로 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문제를 예측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고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고 개선하는 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봤을 때 어떤 면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문제인지 인식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역량이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진짜 문제인지 그 중에서 핵심 문제인지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또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는 당연히 이제 왜 발생하는지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이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시 처음으로 가야 돼요. 다시 어디가 문제다라고 점검하고 또 테스트해보고 뭔가 조건을 바꿔보고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분석을 잘 할수록 덜 소모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인 대책이나 해결안을 채택을 하거나 발견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효과가 있겠죠. 그래야 또 성과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인식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이제 그래서 필요하고 이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 인식 및 분석력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문제예요. 뭔가 상황이 발생하고 이슈가 발생하잖아요. 그것들이 다 문제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실 좋은 기회예요. 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보면 한번 볼게요. 뭔가 우리가 문제 해결을 잘하고 싶잖아요. 그럼 문제 인식을 잘하고 분석력을 키워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하죠. 프로세스의 개념은 우리 문제 해결 능력에서 한 번 더 살펴볼 예정인데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쪼개서 살펴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게 여기에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이슈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라고 인식하는 연습을 좀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분석해 갈지 또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이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키워드나 주제 중심으로 분석하는 게 맞겠다라고 카테고리화 시켜서 해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연습을 다양한 영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제인식 및 분석력 역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역량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문제인식 및 분석력에서 한번 살펴봤는데 연결이 돼요.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한 다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제조업에서 당연히 필요하겠죠.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생산을 지속시킬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야 결함을 줄일 수 있고 양품을 생산할 수 있고 그래야 고객을 좀 더 만족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래야 회사의 손실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야 회사의 성과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제조업 직무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 문제 해결 능력은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고, 다음에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고 핵심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뭐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관점은 이런 거예요.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우리가 뭔가 계속 발생하는데 그걸 잘하는 방법은 그걸 좀 체계화시키는 게 좋겠죠. 그것들을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프로세스를 갖고 있으면 반복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금 잘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여기에 대입해 보면 되니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의 프로세스로 첫 번째 뭐가 있겠어요? 네, 문제가 있겠죠. 또는 이제 현상 및 문제점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에 뭘 찾아야 할까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안에 핵심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머릿속에 다 있어요. 우리 많이 해본 거고. 자, 원인이 있으면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뭘 내놔야 돼요? 대책을 마련해야겠죠. 그래서 대책이 다음 단계죠. 대책은 원인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보통 80점 정도 돼요. 우리 나중에 이제 뭐 조직 생활을 하게 되면 뭔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개념이 비슷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80점이고, 다음에 뭔가 하나 더 있으면 좋아요. 그럼 100점을 맞을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네. 이 대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향후 계획을 포함시켜야 돼요. 향후 계획. 여기에는 이 대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이 대책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포함시켜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추고 해결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다라는 것은 자신만의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고, 프로세스에 맞게 여러 번 해결하는 연습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또 다시 말하면 각각의 단계별로 어떤 연습을 하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서 이제 준비를 해보는 거예요. 문제점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거기에서 원인을 또 발견하는 데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계획은 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죠.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일까요? 바로 첫 번째입니다. 여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뒤에가 다 이제 맞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에서 핵심 원인을 찾고 원인을 살짝 비틀거나 바꾸는 게 대책이 되는 거고, 그 대책을 확인하는 게 바로 이제 향후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상 및 문제점인데,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역량 가보겠습니다. 구조와 사고력인데, 우리 제조 직무는 현장을 갖고 있고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 문제와 관련된 걸 해결하는 게 사실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도 필요하고 방법도 필요한데 구조화하지 않으면 조금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조화 사고력은 반복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해당 직무의 담당자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사고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정리했는데 이걸 구조화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이제 생각의 정리가 약간 서술 형태로 좀 됐어요. 이걸 가지고 누군가를 설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개선 테스트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제품을 또는 이 결함을, 이 공정을, 설비를 개선하는 테스트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누구를 설득해야 되냐면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장장님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다른 부서, 지원 부서의 담당자가 있을 수 있고 고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이해 관계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구조.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개념을 예로 들면 논리가 필요합니다. 논리.
자,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논리가 설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하면 논리를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다양하게 떠올리죠. 뭐 주장이요, 근거요, 예시요,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요소라고 하고 그런 개념을 우리가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구조죠, 구조. 구조를 갖고 있어야 논리가 생기고 논리가 있어야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 중에 구조와 사고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제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내가 수행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를 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와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역량은 준비 과정은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준비하는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일들 중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통은 서술로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좀 분리해서 구조적으로 배치해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구조화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나중에 이제 면접을 볼 텐데 면접에서 PT 면접 보죠. PT 면접은 다른 지원자들 대비해서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면접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해야 돼요. 짧은 시간 안에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고 내용을 구성해서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하는 데 필요한 게 논리가 필요하고 논리를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배치를 해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주저리 서술만 하면 설득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역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게 또 중요한데 연습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나 활동 중에서 서술하는 것들을 조금 목차로 나눈다거나 영역으로 나눈다거나 이렇게 구조로 좀 나눠보는 연습을 좀 반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연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역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목표 설정 및 추진 역량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생산 관리에 가장 우선되는 역량이라고 했는데 생산 목표라는 게 반드시 있고 그 생산 목표를 달성해야 회사는 고객에게 원하는 날짜에 우리 납기를 맞출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목표 설정을 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생산과 관련된 지표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생산은 연 단위 계획, 그다음에 분기 단위 계획, 월 단위 계획, 일 단위 계획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당연히 그 계획에 맞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필요하고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면 되고요. 우리 신기술 개발이나 또는 신제품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목표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회사도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역량은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 준비는 우리가 다양하게 많이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와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자기관리 역량이나 자기 개발 역량이죠. 우리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한 경험을 많이 기술하라라고 하는데 이제 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는 목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웠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 및 대인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개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현장이죠. 우리 제조업은 현장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 현장에는 누가 있어요? 물론 설비도 있지만 자동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람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설비를 조작하고 관리하고 수리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그런 것들의 중심에 현장이 있고 이 안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 및 대인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및 대인관계가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유를 설명해야겠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다른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다른 이유라는 것은 제조업의 현장을 이해한 상태에서의 이유를 얘기해야 돼요. 제조업의 현장에서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설비를 운영하고 제품 생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데 거기에서 저는 해당 직무의 담당 엔지니어로서 또는 담당자로서
커뮤니케이션 및 대인관계가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외워서 저는 이 역량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왜 필요한지,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준비를 했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커뮤니케이션 및 대인관계고, 커뮤니케이션 및 대인관계의 스킬은 준비하는 게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추천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험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대학에 가기 위한 뭐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사회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이제 또 하죠. 그래서 사회로 나가면 반드시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과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조직이고 그게 회사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에서 필요한 게 바로 커뮤니케이션 및 대인관계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그 역량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습하는 방법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대학에 다니고 있다. 그러면 우리 과 사람 말고 다른 과 사람도 만나봐야 되고, 또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만나봐야 되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 만나봐서 이제 얘기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인관계도 좀 이렇게 이어나가보고,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경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및 대인관계 갑자기 생길까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갑자기 생겼다고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경험을 좀 계획해서 또는 배치해서 많이 만나보고,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조금 더 준비하고 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각을 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및 대인관계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팀워크 및 리더십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해당 직무로 이제 입사를 했어요. 입사한 다음에 한 1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보통 인사과에서는 이 사람이 15년에서 20년 사이 근속으로 근무를 했는데 팀장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팀장 시키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팀워크나 리더십을 평가하겠죠. 예, 그런 역량이 좀 필요로 하고, 질문을 하면 그 15년에서 20년 사이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팀장을 시킬까요? 예, 당연히 뭐 이런 역량이 뛰어난 사람을 시킬 텐데, 다양한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들과 많이 해본 사람들을 이제 시키겠죠. 그리고 그 부서 내에서 다양한 직무를 또 경험한 사람을 팀장을 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을 갖고 이 연습을 좀 하는 게 필요한데, 조직은 반드시 어떤 이제 시점이 되면 리더를 시킵니다. 리더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죠. 그러려면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우리 팀워크고 리더십인데, 이 두 가지는 이제 그런 높은 관점을 하나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회사에 가면 또는 조직 생활을 하면 반드시 나와 다른 사람하고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프로젝트성 일이 될 수 있고, 또는 다른 회사와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게 이제 바로 팀워크라고 볼 수 있죠. 자기소개서 예문에서 한번 봤을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있으면 기술하시오.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어떻게 극복했는지 기술하시오. 그게 바로 팀워크 역량을 물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고 나중에 리더십을 또 요구하기 때문에 이 역량이 또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고 그런 개념인데, 준비는 당연히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과 연결을 또 시켜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함께하는 활동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그게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프로젝트, 과제 또는 뭐 조별 활동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가 액션한 거, 노력한 거, 성과가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성과는 내가 조금 더 이제 만들려고 노력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거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액션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워크와 리더십을 그렇게 준비하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을 대표적으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반복되는 강에서 계속 이제 마무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조업에 대한 큰 그림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직무에서는 어떤 역량이 우선순위로 요구가 되는데,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부터 하는 활동 또는 앞으로 한 활동 중에서 이런 활동들을 이런 관점으로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나와 연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 강의를 들었으면 앞으로 내가 어떤 경험을 어떤 관점으로 하고 준비해야 될지 좀 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앞으로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